3년 전 광주 서구에서 임모 여사님은 아침 운동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경련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 차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그녀는 주 3회 성실하게 피트니스 수업에 참석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단을 먹고 있었지만 그녀의 근육은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경련 에피소드는 더 자주 발생했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가끔의 현기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녀의 의사가 발견한 것은 근육 질환이나 영양소 결핍이 아니라 수년 동안 조용히 그녀의 근육 기능을 약화시켜온 만성 탈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깨달음은 60세 이후 물이 근육 기능에 얼마나 심오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임 여사님의 경험은 고령자의 수분 섭취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다고 가정합니다. 주요 노인의학센터의 연구는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60세 이후 뇌의 갈증 메커니즘은 젊은 성인에 비해 약 4,050% 감소하면서 극적으로 덜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고령자가 절대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임상적으로 탈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수분 섭취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최대 40%가 만성적으로 수분 부족 상태이며 최소 2리터 가까이 필요한데도 하루 1.5리터 미만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탈수가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근육 조직은 구성상 약 75%가 물입니다. 세포 수분이 단 23%만 감소해도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구축하는 과정인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20%까지 감소합니다. 안정 동위원소 추적자를 사용하여 단백질 전환을 측정하는 연구는 탈수된 근육이 식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을 수 있지만 세포에 충분한 물이 부족하면 그 단백질이 근육 조직에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합성 외에도 수분 상태는 근육 수축 메커니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전도를 사용한 연구는 탈수된 근육이 적절히 수분을 섭취한 근육에 비해 수축 중 1218% 적은 힘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커니즘은 근육 세포 내 전해질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적절한 나트륨, 칼륨, 염화물 균형은 근육 수축을 촉발하는 전기 신호에 필수적입니다.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 전해질 농도가 불균형해져 이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약화, 경련, 지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분 섭취와 근육 경련 사이의 관계는 많은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경련은 근육이 수축 후 제대로 이완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의 비율이 붕괴될 때 발생합니다. 탈수는 세포 외부의 나트륨을 농축시키고 세포 내부의 칼륨은 상대적으로 희석됩니다. 이 불균형은 근육 이완을 조절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근육 경련을 경험하는 고령자는 경련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체내 수분 비율이 평균 812% 낮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분 섭취를 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은 일반적으로 40세에서 80세 사이에 2535% 감소하여 낮은 섭취 기간 동안 몸이 물을 보존하는 능력을 줄입니다. 둘째, 체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젊은 성인의 약 60%에서 고령자의 50% 이하로 감소하는데 부분적으로 근육 손실과 최소한의 물을 포함하는 지방 조직 증가 때문입니다. 셋째, 혈압을 위한 이뇨제, 특정 항우울제, 일부 당뇨병 약물을 포함한 많은 일반적인 약물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거나 갈증 신호를 방해합니다. 임 여사님은 하루 8잔이라는 표준 권장사항이 자주 인용되지만 그녀의 필요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구는 고령자가 체중 킬로그램당 약 3035ml의 수분을 매일 필요로 한다고 제안합니다. 68kg의 임 여사님에게 이것은
하루 22.4리터를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며 이는 그녀의 이전 섭취량인 겨우 1.2리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분의 타이밍과 유형은 총량만큼 중요합니다. 그녀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하루 종일 일관되게 섭취하는 것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1520분마다 약 20만 300ml의 물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한 번에 섭취하면 세포를 적절히 수분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방광으로 통과합니다. 수분 섭취 전략에 대한 연구는 깨어있는 동안 매시간 15만 200ml를 홀짝이는 것이 드물게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우수한 세포 수분 공급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섭취하는 음료의 종류도 수분 섭취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순수한 물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지만 전해질을 추가하면 수분 보유와 세포 흡수가 향상됩니다. 수분 섭취 결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리터당 2050ml 당량의 나트륨과 1020ml 당량의 칼륨을 함유한 음료는 순수한 물만으로보다 2530%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운동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령자의 경우 땀 손실이 물과 미네랄을 모두 고갈시키기 때문에 전해질이 강화된 수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임 여사님은 그녀의 근육 기능을 변화시킨 실용적인 수분 섭취 일정을 채택했습니다. 기상 시 그녀는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 즙을 넣은 물 300ml를 마셔 밤새 손실을 보충하고 아침 전해질을 제공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허브차 250ml를 섭취했습니다. 오전 내내 오이와 민트를 우려낸 물 400ml를 홀짝이며 순수한 물을 더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전에 또 다른 200ml 정오 식사와 함께 천연 나트륨과 미네랄을 제공하는 수제 육수 300ml를 섭취했습니다. 오후 수분 섭취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400ml의 물이 포함되었으며 종종 천연 전해질과 은은한 단맛을 위해 소량의 코코넛 워터로 강화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허브차나 희석된 채소 주스 250ml를 마셨습니다. 저녁 섭취는 신중하게 시간을 정했으며 많은 고령자의 관심사인 야간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침, 이 시간 전에 상당한 수분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이 패턴은 하루 종일 분산된 약 2.1리터를 합산했으며 이는 주로 식사 시간에 마시던 그녀의 이전 패턴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예정된 음료 외에도 임 여사님은 일일 수분 섭취에 크게 기여하는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총 일일 수분 섭취량의 약 2030%가 음식 출처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이, 토마토, 수박, 딸기, 오렌지, 상추를 정기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분 흡수를 향상시키는 전해질과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잎채소가 포함된 일반적인 샐러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면서 20만 300ml의 물에 해당하는 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프와 육수는 전략적인 수분 섭취 도구가 되었습니다. 채소 수프 한 그릇은 보유를 돕는 나트륨과 함께 25만 350ml의 수분을 제공합니다. 임 여사님은 채소, 허브, 소량의 천일염을 사용하여 저나트륨 육수를 준비하여 수분 섭취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나트륨 섭취를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오후 간식이나 저녁 식사 전체로 하루에 최소 한 번 수프나 육수를 섭취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갈증에 의존하기보다는 간단한 지표를 통해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소변 색깔이 그녀의 주요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소변 색깔이 수분 상태와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합니다. 옅은 노란색은 적절한 수분 공급을 나타내고 진한 노란색이나 호박색은 탈수를 신호합니다. 임 여사님은 첫 아침 소변을 확인하고 정오까지 옅은 노란색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적절한 섭취의 지표로 낮 동안 23시간마다 배뇨를 목표로 소변 빈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체중 일관성, 팔뚝 피부 탄력, 오후 피로의 부재를 포함한 다른 수분 마커를 추적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12% 이상의 체중 변동은 종종 실제
체중 변화보다는 수분 변화를 나타냅니다. 화장실 사용 후 매일 아침 체중을 재면서 전날 수분 섭취가 불충분했음을 신호하는 체중 감소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질 균형 측면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임 여사님은 적절한 전해질 없이 과도한 순수한 물이 혈중 나트륨 수치를 희석시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가끔 현기증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양의 순수한 물을 마시는 고령자에게 흔한 이 상태는 혼란, 현기증,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상으로 입원한 고령자의 약 1520%가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낮은 나트륨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 여사님은 증가된 수분 섭취와 적절한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으며 전체 식품 출처와 요리에 추가된 소량의 고품질 천일염으로부터 하루 약 2기 300mg을 섭취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흰 콩을 포함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우선시하여 하루 3000mg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나트륨 대 칼륨 비율은 적절한 세포 수분 공급과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연구는 최적의 전해질 균형을 가진 고령자가 불균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근육 경련이 3040%더 적고 더 나은 근력 측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괄적인 수분 섭취 전략을 실행한 지 6개월 후 임 여사님의 근육 경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근력 평가에서 레그 프레스 능력이 22% 증가하고 악력이 1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하루 종일 안정되어 그녀를 괴롭혔던 오후 피로를 제거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그녀의 인지적 명료함이 날카로워졌는데 이는 연구가 개선된 뇌수분 공급과 연결하는 예상치 못한 이점이었습니다. 재정적 투자는 최소한이었습니다. 고품질 전해질 보충제는 월 약 3만 원이 들었습니다. 천일염, 물맛을 내는 허브, 추가 과일과 채소는 아마도 그녀의 식료품 예산에 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월 8만 원으로 임 여사님은 근육 기능, 에너지, 전반적인 웰빙에서 심오한 개선을 달성했으며 그녀의 의사는 이것이 낙상이나 근육 관련 문제로 인한 최소 한 번의 응급실 방문을 예방하여 수십만 원의 의료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수분 필요량은 약물, 건강 상태,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학적 지도 없이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상태는 증가가 아닌 수분 제한을 필요로 합니다. 만성 건강 상태가 있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수분 섭취 패턴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임 여사님에게 효과적이었던 것은 귀하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실금 우려가 있는 경우 덜 마시려는 본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역효과적입니다. 농축된 소변은 실제로 방광을 더 자극하여 잠재적으로 긴급성을 악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에 맞춘 배뇨 일정과 결합된 적절한 수분 공급은 종종 요로 증상을 개선하지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개별화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70세의 임 여사님은 3년 전 그녀를 알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유연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최근 신체 구성 분석은 그녀의 연령대에서 드문 근육량 보존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의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녀의 탁월한 수분 섭취 관행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한때 그녀의 활동을 방해했던 근육 경련은 매일 고민이 아니라 드문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트니스 수업의 다른 노인들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에 대해 가르치며 이 간단한 개입이 근육 기능과 삶의 질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최적의 수분 섭취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기초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는 적절한 세포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고령자의 보존된 근육량, 더 나은 신체 기능, 감소된 낙상 위험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근육을 넘어 인지 기능, 신장 건강, 심혈관 성능으로 확장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갈증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육이 최적으로 기능하고 몸이 힘과 활력으로 나이 들 수 있는 세포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분 섭취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 정보가 개인화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현재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지침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귀하의 개인 건강 상태, 약물, 기존 질환은 모두 최적의 수분 섭취 접근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 섭취 패턴을 조정할 때 완전한 의학적 상황을 이해하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이려면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개선된 수분 섭취를 통한 더 나은 근육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이 귀하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3일간의 일반적인 날들에 대해 현재 일일 수분 섭취량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마시는 양이 얼마나 적은지 크게 과소평가합니다. 그 기준선에서 목표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매주 하루 20만 300ml씩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리세요. 이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동안 몸이 편안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귀하의 근육은 최상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물이 주어지면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